무능하다라는 거에 조금 이게 꽂혀 있어요. 왜 무능하냐면은 임성근을 정말 그렇게 아끼고 빼야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 처음부터 그럼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임성근은 잘 해야 된다라고 몰래 얘기를 해서 박정훈 같은 사람이 수사단장이 엄정하게 했다라는 수사단장이 앉히지 않게 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유능하지 못하다. 네, 이렇게까지 안 커지는데 사악하지만 유능한 정권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스타일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명박 같은 스타일이면 아주 정교하게 완전 범죄를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너무 즉흥적이야. 맨날 경로하고 오늘 이거 다른 얘기인데 오늘 동아일보 칼럼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 이진영 칼럼인데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뭐 이런 거거든. 손을 대면 다 문제가 돼. 다 문제가 되는 거야. 손만 대면 뭐 돼? 이게 너무 즉흥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렌즈 야 카르텔이잖아 없애 뭐 이렇게 하고 야 킬러 문항 야 수능 킬러 문항 없애 뭐 2,000명 늘려 뭐 이런 식으로 뭐 야 5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죠.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 이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그런 게 아니라 야 왜 걔를 왜 이렇게 넣었어 야 뭐야 이 새끼들 뭐 이게 이 수준일 거야. 그러니까 딱 이게 그러니까 너무 무능해. 내가 보기엔 정무적으로도 너무 무능해. 맞아요. 평소에 잘 하다가 우발적 돌발적으로 이게 아니라 평소에는 안 잡해. 즉흥적으로 여기저기 막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야. IQ와 맞아요. EQ를 동시에 우리가 통합적으로 요새 보면서 지능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뭐 정무적인 능력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도 좀 있는 거 있잖아요. 기분이 좀 정서적으로도 아니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분이랑 비슷한 연령대에 그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500만 명이라고 보면 이분의 인격은 지금까지 한 행위로 봤을 때는 이분의 인격은 499만 9천 번째쯤 되지 않을까 뒤에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뻔뻔하고 후한무치하고 그러나 본인이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거를 마치 모른다는 척하면서 다 뭉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이 터지는 거는 아니 약간 좀 어른으로서의 성숙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국무총리 뭐 행정수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본인이 왕자 이름 새겨가지고 올 정도면 왕이라면 뭐 세종대왕 같은 왕도 있고 연산군 같은 왕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게 왕이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아우 정말 참 백성들을 위했구나. 얼마나 백성들을 위했으면 사람들 말이야 지식 가르치게 한글까지 창제해가지고 저렇게 어리석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한 분이에요. 그분이 600년 전에 미디어 리터러시 한 분이라니까. 진짜 군주로서의 도덕성을 아주 제대로 갖춘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속으로 왕놀이를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든지. 근데 인격적으로 수양이 안 된 분이 지금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러면서 또 어른 행세는 또 오지게 하세요. 어른 행세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어떤 그 권위 위엄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까 여러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를 보면 경로가 잦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 경로한다 그러잖아요. 경로. 그다음에 즉흥적이다. 이건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 됐어. 이걸 보면 좋게 해서는 절제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절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나 싶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리더한테 굉장히 큰 치명적인 그 결함이에요. 이번 그 거부권 행사 자체가 이제 어떤 이제 맥락으로 이루어지거나 뭐 수사 방해가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사실 굉장히 저는 설마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뭐 10번째 거부권이라서 계속 반복돼서 뭐 의뢰하겠거니 예상은 하셨겠지만은 법적으로 볼 때는
탄핵 소추 사유가 확실한 것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받을 지점이 있거든요. 탄핵 소추 사유가 확실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국회라든지 헌법재판소가 큰 결심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무능하다라든지 뭐 의심된다, 배우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약간 요런 정도에 그쳤는데 이거는 이번 거부권은 이 헌법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만하고 형법학자들이 볼 때는 직권남용죄를 범했다라고 볼 만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몇 조 위반이라는 것이 나온 최초 사례가 아닌가 대통령의 행동 중에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헌법의 7조에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예, 말하자면 구급 공무원이든 취급 공무원이든 일할 때 자기가 사적으로 무슨 자기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업무는 국민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 대해서. 예.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69조에 보면 대통령은 특히나 취임할 때 어떤 선서를 하냐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해서 헌법 준수 의무를 선서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예. 두 조항을 종합하자면 지금 본인 자신이 피의자가 될 수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법을 나중에 했어요. 근데 예. 알고 보니까 본인이 범인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한 겁니까? 이번 거부권 행사가 안 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행사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했네. 헌법을 예. 지키겠다라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 선서를 위반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국민에 대해서 봉사한 게 아니라 본인이 거부권 행사한 것이 본인이 수사를 안 받으려고 한 것이라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가 형법에 보면 직권남용. 직권남용죄 많이 말되는 그 123조에 보면 직권남용죄가 있어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권리 행사 공무원이 직권, 본인의 권한, 공무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직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써 있어요. 법률 예. 제2요구권. 본인 권한 맞습니다. 근데 남용한 거예요. 사용은 했는데 남발해서 사용한 거죠. 왜? 아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 직권은 거부권을 남용했다? 그렇죠. 거부권. 그렇죠. 거부권을 남용했다? 그렇죠. 거부권을 본인이 잘 사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상에 국민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 것을 본인 수사 막으려고 하면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회로 하여금 권리 행사하는 걸 방해한 겁니다. 전형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본인 권한을 남용한 거니까요.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